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소설의 접근 방법과 많은 습작가들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은 노트를 가지고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돈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을 뭐라고 하죠? 취미라고 하지는 않죠. 네, 이건 사업입니다. 우린 일종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본이 필요 없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한 기업의 사장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이것이 사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건 사업이다 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의문들이 풀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의를 하거나 멘토링을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저도 겪었던 일인데 이런 거예요. 저는 법대를 나와서 고시 공부를 5년 이상 했어요. 이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한번 했더니 어떤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넌 법정문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전 이렇게 답했어요. 싫다. 법은 너무 어렵다. 누가 그런 지루하고 어려운 법정물 같은 걸 보려고 하겠냐.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장르를 썼습니다. 판타지를 썼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제 데뷔작이 리걸마인드고요. 이건 법정물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제가 처음 했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건 명백하죠. 흔히들 그래요. 잘 쓸 수 있는 것보단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쓰려고 합니다. 사실 잘 쓰는 분야와 좋아하는 분야가 일치하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잘 쓰는 분야와 좋아하는 분야, 이 두 가지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골라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사업입니다. 이게 취미라면 좋아하는 걸 선택해도 돼요. 사업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잘하는 아이템으로 하실 겁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무기를 들고 뛰어드는 게 사업이에요. 자신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시작해도 될까 말까예요. 우린 잘하는 것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쓰신 주제들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과연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가? 과연 나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난 무엇을 쓸 것인가? 생각이 바뀐 분이 있다면 한번 고쳐보세요. 여기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내가 가장 잘 쓰는 것은 무엇인지를 적어보세요. 웹소설은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업의 시작은 뭘까요? 시장조사. 시장조사를 통해서 뭘 파악하는 겁니까? 필요. 구매자들의 필요죠. 웹소설 사업에선 구매자가 누구겠어요? 독자입니다. 그래요. 우린 시장조사를 통해서 독자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맨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문제는 간단하죠? 독자들의 요구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품들을 분석해서 그대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래요. 잘 팔리는 작품들의 공통점을 따다가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면 잘 팔립니다. 그럼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잘 팔리는 작품들을 분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 네. 사실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금방 데뷔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통하는 작품이 가진 요소들을 내 글에 접목시키는 것이 핵심 기술이거든요. 근데 쉽지 않죠. 작품을 분석하고 그와 비슷하게 쓴다고 해도 막상 써보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린 작가니까. 작가가 되길 결심했으니까. 작가는 뭐예요? 내면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자신의. 글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쓰기 싫은 글을 억지로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웹소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린 모두 스스로 원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쓰고 싶은 글을 쓰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쓴다? 우리는 그렇게 쓰지 못해요. 시장에서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이것을 작가 스스로가 원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적합한 필법과 기술, 노하우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이건 마음의 영역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맨스 소설을 한번 볼게요. 작품 제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안 1위를 찍었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검사예요. 검사인데 부장검사. 멋지죠? 그런데 25살. 어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써요. 왜냐? 일단 남자가 검사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30 근처예요. 사법시험을 대학교 4학년 내에 합격해도 군대 2년, 연수원 2년을 보내야 돼요. 이런 최단기 코스를 거쳐도 28살이 되어야 검사 인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장을 달려면 최소 10년을 근무해야 돼요. 10년 만에 부장을 달면 초고속 승진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 비로소 38살에 부장검사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위에 있는 친구는 13년이나 빠르게 부장을 달았죠? 이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을 12살에 합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고등고시 사법시험을 통틀어서 최연소 합격자의 나이는 16살이에요. 네, 불가능해요. 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근데 어때요? 이 소설은 한동안 플랫폼에서 1위를 찍었습니다. 남성향에서도 예를 들어볼게요. 회기물. 대체로 회기물은 자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자살은 왜 합니까? 현재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저는 회기물을 쓸 수 없었어요. 왜냐? 전 제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남들이 봤을 때 밑바닥 언저리에 있다고 생각해도 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해봤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도 이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저의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기물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회기를 쓰지 않으면 베스트에 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25살 부장검사를 쓸 수 없는 이유.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는 회기물을 쓸 수 없는 이유. 이게 저의 내면이 작용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글을 써야 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작용하는 방향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남다른 내면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 이야기는 듣기 싫어. 난 나만의 이야기를 할 거야. 저는 이걸 작가쉽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린 이 작가쉽이 있기 때문에 작가가 되기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가가 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이 작가쉽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변에선 쉽게 말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잘 팔리는 글을 쓰면 되지 않냐고 해요. 사실 인기 있는 작품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제목과 내용 소개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만 수집해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쓸 수 있느냐?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가쉽에 부합하면서도 독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우린 우리의 작가쉽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땐 작가쉽을 다뤄서 변형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쓰고 싶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완강한 작가쉽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가쉽을 다루는 전략, 작가쉽을 넘어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